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 때문에 빚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매우 늘고 있다고 합니다. 끝모르는 추락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있죠. 매우 불안해하죠. 직장인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돈 다 넣고 빚까지 내가지고 집어넣는데 손실 복구는커녕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때는 뭐 3,200, 3,500, 4,000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에 무지하게 많이 샀죠. 개미들이 많이 샀던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뱅크 뭐 이런 주식들이 대거 떨어지면서 개미들의 비명이 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돈까지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한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반대뱀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러겠죠. 앞으로도 주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은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웃긴 게 뭐냐면요. 주식 빚을 갚으려고 횡령을 하는 애들도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빚을 메우기 위해서 회사에 물건을 빼돌리고 돈을 빼돌리고 별짓을 다 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새로이 뽑을 때 신용 상태, 그러니까 재산 상태도 아마 요구할 것 같은 거죠. 왜? 빚이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못하고 또 회사 내 자리를 이용해서 배임행령하는 일들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인 거죠. 앞으로는 시험 점수를 자료화해서 취직하려고 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대접을 받을 거라는 거죠. 뭐 주식 투자 빚으로 인한 안 좋은 일들이 매우 많죠.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100억 빚에 자기 아들 방에 번개탄 피우고 자기는 또 자살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뭐 주식 빚을 지고 그 때문에 범죄 저지르는 일들도 있고 뭐 온갖 뭐 폐악질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죠. 어떻게 될까요? 빚을 지니까 무리하게 빚을 진 이가 닥칠 일은 뻔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주식으로 돈 벌어 가지고 집을 마련하겠다 그러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능하지 않죠. 무리한 얘기라는 거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은 가계빚이라고 하죠. 1900조가 넘잖아요. 사상 최대잖아요. 이게 이것만 해도 지금 현재 GDP 대비 비중이 104%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월세 대출 합치면 3천조가 넘는다고 하고 뭐 3,500조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3,500조면 GDP 비중이 얼마입니까? 160입니까? 170입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작년 한 해 동안만 134조가 불었죠. 늘어났죠. 가계부채가 2천조 되고 2,500조 되고 3천조 되고 뭐 계속 불어나서 계속 늘어날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뻥 하고 터지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심각한 거품이 있죠. 가계부채 때문에 IMF 시즌2가 이미 시작됐죠. 한국 정부의 한국 경제가 신용등급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 거품, 주식 거품, 뭐 비트코인 등 도처의 빚이 온 사방이 다 빚천지죠. 부채공화국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까요? 몰살당하고 추락당하고 온갖 폐악질을 다 감수해야 될 거라는 거죠. 10대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뭘 합니까? 범죄에 동원되거나 몸을 파는 일들을 하죠. 왜일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가 보호해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겠다고 뛰쳐나왔다가 뭡니까? 가출 페미니 뭐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부모가 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 신세가 그 빚쟁이의 신세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더 심하겠죠. 훨씬 더 심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죠. 3월 달에도 4월 달이 4%를 넘길 거라고 하는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비 때문에 국내 경제 충격은 당연한 거죠. 한국 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됐죠. 무수히 많은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너무 심하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중국 상해 도시 봉쇄, 뭐 유가 상승,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그런 해도 뭐 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식상할 정도로 그 경제 충격들이 너무 많죠. 앞으로 한국이 닥칠 일들은 매우 혹독하고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요즘은 뉴스를 이렇게 펼쳐서 보기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지금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이제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너도 나도 잘 알죠. 이러다가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말이죠. 우리가 1997년에 IMF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반복한다라는 건 우리가 제대로 된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웠어야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하는 정부를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개판을 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뛰쳐나와서 문재인 퇴진 얘기를 할 정도로 강력하게 국민의 메시지를 내보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최악의 정부를 만들었죠. 또한 그 최악의 정부보다 더 심각한 더 방만하고 더 무책임한 정부를 또 세웠죠.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죠. 국가부도가 1997년에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깊고 더 큰 상처를 겪을 거라는 거죠. 그때는 구조조정 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여지도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구조조정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당연하고 뭐 이제는 뜯어먹을 데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마음이라도 남아있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이래저래 노력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뭐냐고요. 지금은 죽을 사람 죽는 거고 살 사람만 데리고 헤쳐나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빚쟁인데 그들이 앞으로 닥칠 경제 충격에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까요? 못 살죠. 그냥 몰라가는 거죠.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들, 금융노예 600만 명 그들이 우리 삶에 어떤 존재로 내비칠까요? 사람이 대 사람이 아닌 비인간으로 아마 인정되겠죠. 매우 무서운 일들이 속속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야 되죠. 잘 지켜봐야 되죠.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우려스럽죠. 두렵죠. 겁나죠.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는 거죠. 앞으로 물가도 매우 높아질 거죠. 물가는 안 좋아지고 높아지고 금리는 금리대로 급등할 것이고 이자 부담 더 커질 거고 각종 도처에서 내몰리는 사람들 실업자가 넘칠 것이고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요. 지금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빚을 지은 이들이 너무 많죠. 그들이 감당 못할 큰 충격들이 이미 시작됐고 그들이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돈 1,000원, 5,000원, 만원에 손 벌벌 떨며 살게 되는 시대가 이제 이미 시작된 거죠. 우리는 어디 슈퍼에 갈 때 만원짜리 하나 들고 가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이미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절약하고 아끼고
우리의 삶 자체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대응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